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본경선 일정을 호남에서 시작하며 호남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4명의 후보자들은 각기 장점을 내세우며 호남 민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학동 청일고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비위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거액을 들여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죽은 말에게 수년 동안 관리비를 지급해왔습니다. 황당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됐던 추억의 춘장축제가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다음 달 개최됩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자들이 광주에서 열린 첫 번째 권역별 토론회에서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권의 심장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나름대로 강점을 내세우며 무효표 논란에 실망한 호남 민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에서 권역별 수훈의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첫 일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향했습니다. 구속 수사되어야 할 사람이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의와 촛불 정신을 중시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면 윤석열 후보는 5.18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홍준표 후보는 호남의 변화 조짐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입니다. 이번 대선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표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후보들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강점을 살린 호남권 공약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영호남의 반도체 미래 도시를 놓고 홍준표 후보는 호남의 하늘길로 맞불을 놨습니다. 하늘길을 열지 않으면 첨단 산업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실 달빛 내륙 고속철도 주변에 반도체 공장을 설치하겠다. 그래 설치해가지고 어디로 수송길을 엽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듯이 수도권 업체들이 저는 그걸 꼭 무안의 공항, 아까 에어시티라고 그러셨는데 그 에어시티에 바로 공항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원희룡 후보는 5.18의 헌법 전문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호남을 미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시키는 5.18과 우리 당의 화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앞머리에 올려서 5.18과 우리 국민의힘과의 역사적 화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호남 민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도보 1인 시위에 나서면서 험지인 호남에서 외연 확장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 5명, 전남 8명 등 모두 1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일이 겹치면서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많이 줄어 확진자 수도 줄었다며 휴일 동안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모임을 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119 구급대 출동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구급 출동 건수는 모두 5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진자와 의심 환자 이송 등으로 이송된 인원은 1,700여 명으로 전체 이송 환자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춥게도 느껴지는 가을날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훌쩍 오르겠습니다. 널뛰기 하듯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7, 8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가끔 가을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5에서 10mm 가량인데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거액을 들여 말을 구입한 지자체가 이미 죽은 말에 수년 동안 관리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위탁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아 몰랐다며 뒤늦게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장흥군의 승마체육공원. 지난 2014년 장흥군은 말을 활용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말 5匹를 구입했고 이곳 마사에 위탁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사이에 말 2마리가 숨졌고 2018년 초에도 당시 3살이던 말 장흥신화가 폐사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오니까 소 기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장흥신화가 죽은 사실조차 모른 채 장흥군은 사료비를 비롯한 관리비를 위탁업체에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지급한 관리비는 2,500여만 원. 주민 제보가 있을 때까지 장흥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도 위탁업체가 보고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검 어떤 담당 공무원이 우리 행정마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 이 말입니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닙니다. 남아있던 말이 지난 2018년 초 망아지를 한 마리 낳은 사실도 이제서야 파악했습니다. 확인 결과 한국 마사회에 등록된 망아지의 소유자는 장흥군이 아닌 위탁업체 대표였습니다. 엉터리 관리 감독을 해왔다는 비난이 일자 장흥군은 뒤늦게 관리비를 회수하고 망아지 소유자 변경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가 식용개 사육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진도군이 부랴부랴 진돗개 사육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연 기념물 진돗개의 관리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식용개 사육 농장입니다. 입구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험상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지난 8월 천연 기념물 진돗개 4마리와 심사 대상견 7마리가 발견돼 지금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천연 기념물이 식용개 사육 농장에서 발견되면서 진도군이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 농가는 진돗개를 5마리 이상 키우는 300여 농가, 진도군은 사육 환경과 미등록 진돗견 사육 여부, 사육 일지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육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양호한데 그 미등록견 진돗개가 아닌 이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사육하고 번식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50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무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말 진돗개를 보호해야 된다. 천연 기념물로서의 가치를 계속 우리 후대에도 이어나가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천연 기념물 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의 관리가 진도군과 민간에 맡겨지면서 흔하디 흔한 천연 기념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비위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마지막 브로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을 비롯한 4명의 브로커를 송치하고 다음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 대상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정비사업 관리자 등으로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 등 계약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직접 워닝 제공자 5명이 구속됐고 재개발 비위 관련은 18명이 입건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사과 안 하시나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전남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남경찰청이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건수는 지난 2017년 1,200여 건에서 지난해 2,2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800여 건에 이릅니다. 작년 기준 전남경찰청은 디지털 분석관 6명이 1인당 370건을 처리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화순군 능주면의 한 국도에서 25인승 버스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가운데 3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가을도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갈대들은 금빛으로 일렁이고 초가집들은 새 볏짚으로 노란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순천만 습지 일대가 가을 내음을 풍기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의 벼들은 노랗게 무르익었고 여름내 푸르렀던 순천만 갈대들은 어느덧 갈색 갈대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대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순천만에는 짙은 금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갈대가 있는 걸 보니까 좀 가을이 또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확 트여서 기분이 좋아요. 벼 수확기를 맞은 나간읍성 주민들은 볏짚을 엮어 지붕을 새단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여름의 폭우를 견뎌내며 낡아버린 초가지붕에 노란 새 옷을 입히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볏짚을 이형으로 엮어 헌 초가지붕 위에 쌓아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나간읍성 주민들에겐 한 해 가장 큰 연례 행사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입니다. 계속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온 이거 초가집이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기와집도 없었고 초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깊어질수록 지역 곳곳이 노란빛으로 물들며 가을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열리는 길거리 축제, 추억의 충장축제가 다음 달 18일에 개막합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다음 달 초 닷새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추억의 충장축제는 다음 달 18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일정으로 조정됐습니다. 올해 추억의 충장축제는 코로나19로 바꾼 일상을 반영해 전체 행사의 70% 이상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대면 행사도 방역 지침을 준수한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출신 황지혜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한 정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오는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원형 정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이 정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의 2층과 3층 사이 야외 공간에 위치해서 둥글게 트인 하늘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원 디자이너이자 환경미술가인 황지혜 작가는 지난 2011년 영국 왕립 원예협회가 주최한 첼시 플라워쇼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상과 최고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정원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SRT 호남선의 열차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우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호남선의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지난 2016년 1건, 2018년 43건, 지난해 13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8월 말까지 4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열차 운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승객의 지연 배상 요청에 따라 환불해야 하지만 실제는 65%만 배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세 이하 젊은 작가 9명이 6개월 동안 땀과 열정을 쏟은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 세계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차가운 흰벽에 달라붙어 있는 작은 조형물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와 색상, 밀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권효민 작가는 사람들이 품은 다채로운 욕망을 손톱, 손바닥만한 조형물로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의해 제어된 우리의 감정은 작은 조형물처럼 축소돼 응어리져 있는데 소극적인 방식의 욕구 해소조차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표출 방식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들어버린 식물의 잎과 줄기가 캠퍼스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청년 작가 진서용은 이런 풍경과 장면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형상화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른 채 잊고 사는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야말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게 작가가 함축하는 모티브입니다. 꼭 슬프지는 않고 삶이 더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런 뭔가 무겁지만 밝고 희망찬 느낌을 받아가셨으면. 가창 창작 스튜디오가 오는 28일까지 대구 예술발전소 제2전시실에서 우리 곁의 모든 곳이라는 주제로 40세 이하의 지역 청년 작가 9명의 다양한 작품 90여 점을 선보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가창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청년 작가들이 6개월 동안 스스로 기획해 작업했습니다. 특히 젊은 작가들에게는 원하는 평론가와 작업을 통해 전시 기획 참여, 작가적 역량 등을 향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면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요즘, 새롭게 질문하고 낯설게 바라보기를 통해 늘 마주쳤던 공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소방청이 제공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19 신고를 하면 신고인 병력 등이 자동으로 전달돼 현장 구급대원의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도입 10년이 넘도록 가입률은 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선 소방서에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상황실 컴퓨터에 신고인 병력과 보호자 연락처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표시됩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출력한 문서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구조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입니다. 안심콜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를 입력한 뒤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이분은 평소에 이런 질병을 앓고 계셨는데 지금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것 같다라는 게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현장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그러나 지난 2008년 도입한 서비스 가입률은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1% 남짓, 전국적으로 54만 명 정도가 가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여겨진 데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유용성이 입증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전 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방청은 가족이나 간호인 등의 대리 가입이 가능하게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교육부가 목포해양대학교가 추진하는 교명 변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부는 분쟁 중인 교명 변경은 분쟁 해결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목포해양대의 교명 변경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포해양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해양국립대로 변경할 계획을 교육부에 지난 8월 보냈고 목포시는 시민 13,000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춥게도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다시 훌쩍 오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 아침 기온 수준이었는데요. 7, 8도가량 더 오름세를 보이겠고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비는 오늘도 가끔 지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가량인데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구름 가득한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특히 비가 내리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16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구리의 낮 기온은 24도 보이겠고요.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보는 대부분 내일 밤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점차 더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